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소스잇 시즌 3 마지막 우리 내돈내번 마지막 네. 내돈 내가 본다 마지막. 네. 네, 계속 마지막이란 말을 계속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네. 그 마지막 회차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모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같이 박수를 치면서 역시 시작부터 너무 근엄한 거 아니야? 그런가요? 네. 일단 그래도 간단한 소개는 해야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시즌 3에서 그림쟁이 리그로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쟁이 수량. 네,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김성현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 네. 자리 우리 어떻게 집중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사실 이게 지금 거의 초기에는 같이 하다가 일이 네. 바빠가지고 중간에 죄송해요. 안 봤어요. 네. 근데 일이 엄청 많아요. 많은 건 좋은 거지. 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돈 쓸어 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몸빵 노동 수입이긴 하지만. 네. 대신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일단 노동 수익부터 시작하는 거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제 뭔가 이제 그쪽으로 가지 네. 않을까요? 네네. 맞아요. 훌륭해. 네, 아직 프리랜서 수준입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내돈내번은 그랬던 것 같아. 뭐냐면 원래 이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 기획 의도가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관련되거나 아니면 뭔가 동기부여 내지는 뭔가 성공담을 항상 다루는 거 할 때 저 멀리 뭐 우리 손에 안 닿는 사람들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현실감이 없어. 맞아요. 10억은 기본 10억 쳐주지도 않는 것 같아. 한 100억, 1000억 한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저 사람 얘기 들어볼까 하는데 사실 듣고 보면 뭔가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멀어서 당장 나는 뭐 억이 뭐야 지금 몇백만 원이 지금 중요한 이 마당에 맞아요. 억하면은 뭔가 너무 안 와닿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게 야, 손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우리가 바로 다음의 스텝으로 어떤 삼을 수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자. 그래서 이거 지금 내 돈은 내가 버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저희 세 명은 다 지금 그 스테이지에 있죠. 네. 이제 생존을 할락말락 생존은 하는데 좀 더 이제 뭔가 네. 생각해보니까 내돈내번 이번에 저기 시즌 3는 되게 지극히 약간 사심이 잔뜩 들어간 기획이었네요. 일단 우리부터 얘기 들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먼저 도움이 돼야 된다. 맞아요.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 저는 처음에 소스에 들었을 때 이제 수량도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기획이다. 그래서 시즌 1, 2를 다 훑어보면서 시즌 2는 또 아이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이돌이 나오나? 내가 뭘 할 수 있지 여기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편집도 하게 되고 새로운 스타일의 촬영도 해보게 되고 간단한 거지만 또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앞으로는 또 유튜브도 많이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 도움도 많이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무래도 제가 하는 작업들이 다 긴 작업들이고 1년 단위 작업들이고 1년, 2년 이런 작업들이고 사실 사업가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것보다는 이거 작업 이제 이번 소스잇을 하게 되면서 사업적인 용어도 많이 알게 되고 네 어떻게 하면 프리랜서의 사업가로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프리랜서, 자영업, 사업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단계를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제 실패한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성현님이 촬영할 때 메모를 열심히 해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하지만 이렇게- 메모만 하고 오지 않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메모는 하고 이제 찾아보진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볼 수는 있죠. 네. 어쨌든 문서화를 해놓긴 해요 텍스트로. 그래서 그것도 진짜 훌륭해. 네. 모범생 타입이야. 이게 확실히 긴 호흡으로 다큐멘터리나 그런 류의 영상을 많이 찍으니까 네. 이제 그게 하나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수량님은 어떠셨나요? 사실 시즌 네. 1, 2, 3를 쭉 하신 분은 수량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전 시즌 2는 잠깐 앞에 세팅할 때만 잠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시즌 3 때 다시 이제 돌아온 컨셉인데 시즌 1, 2, 3에 대한 것도 제 각각 정말 컨셉이 안 똑같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어떠셨어요 시즌 3? 이게 사업으로 치면 거의 시즌마다 피벗하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뭐
닉님 시즌 1 할 때 같이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전에 주문 소설을 했었고 이거를 좀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오디오 드라마를 진짜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가지고 만들고 이게 이제 인기를 끌면 오디오 드라마를 팔자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이제 콘텐츠 유료화의 꿈을 꾸면서 처음에 이제 무료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항상 제가 할 때 저는 그런 게 고민이더라고요. 아예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데 애매하게 잘 돼. 그러면 포기도 안 되고 계속 가기에도 뭔가 항상 조금 찝찝해. 그래서 시즌 1이 생각보다 애매하게 잘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시즌 2에서 이거 일반인 사연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역시 연예인이야. 연예인 데리고 오면은 시즌 1보다 훨씬 빠르게 치고 나갈 거야. 빠르게 뜰 거야 해서 연예인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애매하게 잘 돼. 이제 고민하다가 시즌 3은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니까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심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나도 같이 배울 수 있다. 그래갖고 했는데 근데 시즌 3이 그 제일 빠르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사실 시즌 3이 반응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들어주시고 네, 제일 빠르게 반응이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약간 매 시즌 하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있구나. 내가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렇게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거는 많이 느꼈고 그게 다 정말 같이 해주신 두 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사업가로서 부족한 점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이 바뀐 게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같이 해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저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잘난 덕분에 두 분한테 이제 그 부탁을 드리고 두 분이 이제 흔쾌히 참여해 주시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3개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 특히 이제 많은 그 스스로 이제 길을 개척하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저도 약간 사업가로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좋은 영향 받고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1, 2, 3를 싹 총정리해 주시는 느낌. 닉님 어떠셨어요? 저요? 저 얘기 안 했구나. 시즌 3 일단 저기 그냥 저 소스잇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를 다시 좀 해본 거죠. 원래 그 전에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저기 꾸준히 한번 정기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저 스스로한테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능력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어떤 저기 대화를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좋았던 기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약간 컨텐츠 비즈니스 쪽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이게 컨텐츠를 비즈니스 모델로 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덕분에 이제 특히 시즌 1 같은 경우 오디오 컨텐츠를 실험해본 거죠. 시즌 2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니까 뭐 새로운 시즌 시작할 때마다 거기 수량님께서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아이디어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큰 방향 같이 이제 설정했던 것 같은데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런데 또 나름의 약간 유의미한 성과도 있어서 전 되게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컨텐츠 쪽 저도 굳이 얘기하자면 그 컨텐츠 쪽을 할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컨텐츠 쪽에 대해서 비즈니스로 한다 그러면 이런 점들이 되게 생각해 볼 만하고 이런 것들 생각보다 좀 약간 어렵고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어떤 되게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음 시즌 3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방금 수랑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스스로도 지금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되게 약간 아둥바둥하는. 우리 셋 중에 내공이 제일 네? 깊으시잖아.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시즌 3가 사실 저한테 준 게 가장 크지. 시즌 3를 통해서 한 지금 프로젝트 2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프로젝트 얘기는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네, 해주시는 좋아요, 걸로 좋아요. 홍보도 할 겸. 좋아요. 네네. 좋아요. 그럼 이제 네. 약간 저희 그 에피소드별로 한번 볼까요? 그다음 지금 두 번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셨나? 그분은 어떤 점이 가장 약간 인상적이었나라는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인데 네. 꼭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번 쭉 음. 한번 네. 뭐 볼까요? 맨 처음부터? 네. 제가 볼 때는 쭉 다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한번 자 일단 첫 번째 각자가 생각하시는 인상적인 분들 혹시 약간 누구 있으신지요? 저는 사실 제가 촬영을 못 나오는 시간 빼고 다 컨텐츠 보긴 했으니까 모든 분들이 사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뭐 실패한 이야기나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또 힘든 이야기들을 다 여기서 털어놓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감이 많이 됐고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구나. 초반에 힘들었구나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서 플래시 핑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사실은 잠을 줄이고 이제 하루에 2시간 4시간 자면서 이렇게 달려왔던 그런 건데 욕심이 많아서 저는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잘 자고 있거든요.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자려고 하고 뭐 4시간 잘 때도 있지만 그래서 시간 쪼개는 거랑 이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었고 채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자기 본업을 살려가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앞으로 또 직원들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임감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주기마다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제가 32살이니까 지금 제가 그걸 한번 짚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론님 같은 경우에도 아론님이랑 은정님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인상적인데 혜동님도 마찬가지고 저보다 사실 나이는 어리거든요. 근데 되게 그 한 분야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목표를 잡고 한 분야를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걸 향해 달리더라고요. 딱 달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치밀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런 점을 좀 배울 수 있었고 이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사업을 하면서 프리랜서일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콘텐츠를 팔아야 되는데 자기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부합하는 질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점이 인상적이었고 윤설님이 저는 인상적이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동양화 전공인데 예술가가 어떻게 자기만의 이제 퍼스널 컬러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당장 실행력이 되게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는 송정영 대표님 초반에 이제 뭐 기획서 작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표로서 되게 실패를 하면서 이제 그런 피칭 대회 같은 거 나가시고 그런 거 보니까 1년에 쓰는 기획서 양이 엄청나다고 들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앞으로 하게 되면 사실 지금은 뭐 영상 제작이나 이런 촬영 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저는 조금 더 연출 쪽으로 가고 싶고 소스리 진행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저는 많은 사람들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소규모 작업이고 굉장히 한 컷 한 컷 완벽을 기해야 되는 작업인데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완벽주의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 앞으로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기획서를 작성하는 부분 그런 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네. 너무 정리 잘해주셨는데 거의 지금 쫙 총정리 같은 느낌. 너무 훌륭하신데. 아 그런가요? 역시 네. 역시. 너 역시 뭐 막 아까
나 왔을 때 되게 열심히 메모하고 계시더라고. 나 뭔가 했는데 이거 메모하고 계셨구나. 너무 훌륭하다 네, 진짜. 다들 감사한 분들이라서. 네. 네. 약간 거의 수상소가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막 이런. 나 갑자기 와, 나 찔린다. 난 그러니까. 별로 준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수량님은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와, 나 멋있게 준비 안 했는데. 가볍게 해보시죠. 아, 가볍게. 네. 저는 두 분이 기억이 남는데 한 분은 이제 헬동님이시고 헬동님은 제가 뭐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20대 후반이시잖아요. 저보다 진짜 한참 나이가 어린데 정말 제가 주변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로 자는 시간 빼고 온통 일밖에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하룻밤 셀 수도 있고 뭐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그렇게 빡세게 보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한 10년 정도 일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산 것 같은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계속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게. 그런데 그때 이제 그분이랑 인터뷰, 뭐 그전에도 막 몇 시간씩 얘기하고 했지만 그때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이분은 정말 그 포커스가 확실하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뚜렷하고, 그때 내가 그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질문했던 게, 어떻게 그렇게 강멘탈을 유지하세요? 그랬을 때 그분이 아웃포커스 효과다. 목표가 뚜렷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희미해져가지고 별로 나한테 그렇게 힘든 거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안 느껴진다. 이것은 그냥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뭐 겪어야 될 과정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좀 로봇 같긴 한데 다른 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기절할 것 같기는 한데 저한테는 몹시 와닿았고 그냥 제가 솔직히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이 내 목표가 내가 막 남들한테는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지만 생각보다 그게 내 열망의 크기가 좀 작아서 내가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게 아닐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신우 대표님은 그때 이신우 대표님 그 서울창업허브에서는 사실 막 깊이 얘기는 못하고 짧게 얘기만 해서 제가 그분을 아주 잘 알지는 못했는데 그때 모셔서 얘기하면서 그분도 이제 마지막에 그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꼭 해줄 조언으로 그분이 말한 게 2달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분의 태도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헬동님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 왜 영어에서 커미티드라고 표현하잖아요. 완전한 헌신. 근데 그게 뭐 무슨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꼭 이루고 싶고 이런 게 있으면 완전한 그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5년 동안 개고생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자금적인 거나 뭐 처음에 5명 같이 창업해서 4명 다 떠나가는 거나 막 온갖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이겨내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그 커미티드한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두 분이 얘기 안 하신 분들 위주로 서운할 수 네네네. 있으니 네, 빠진 분 있죠. 그럼요, 서운할 수 그럼요. 있으니 아니 잠깐만 나 모든 분들이 다 인상적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 다 내가 아끼는 분들만 네. 섭외했기 그럼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분은 그 사진작가 박명환 님이세요. 이제 이야기 정말 재밌었고 또 그분도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상당한 내공이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그분의 가장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일단 전화를 든다.
타노스요. 전화를 들어 뭘 해요 일단.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 시도하고 액션하고 보통은 생각만 많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 저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게 안 되고 사실은 근데 그게 그 자기만의 뇌피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실하고 부딪히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어느 정도의 생각과 뭔가 약간 그림이 섰다 그러면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어떤 전화를 든다가 되게 인상 깊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도움을 요청한다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 실제 명화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스럼이 없으신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되게 좋았었고 또 하나 그 안상희님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 하시는 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에버바이트라는 회사에서 처음 그때 그분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일반 저기 직장인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걸 쓰더라고요. 웹소설도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있던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약간 우리 내돈내번 소스의 시즌 3에 가장 잘 맞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거를 이제 보통은 학생이었다가 갑자기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종의 테크트리라고 할까? 일종의 삶의 순서로 따지면 학생한 다음에 직장이라는 거를 일단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 직장일 경우에 내가 분명히 이 직장을 계속 뭐 쭉 뭐 평생 다닐 수는 없다는 거 모두 아는 사실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안상희님처럼 일단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자신이 있는 걸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본 다음에 이거 나쁘지 않네 해볼까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내 거 일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요. 안상희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 PD였고 그다음 내가 실제 이분 자체가 되게 덕후 기질이 있으시죠. 이제 웹소설 관련돼 가지고 많이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련의 흐름이 보이고 이거 나도 해볼까 해봤고 나쁘지 않아. 그 다음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성민철 대표님이었죠. 이게 지금 목수 하시는 분. 이분이 되게 좀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았던 지점은 이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시도하는 안상희님 같이는 하지는 않으셨지만 뭐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약간 고민이 제가 약간 와닿았던 게 저 스스로도 회사 다닐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이 회사가 나랑 너무 잘 맞아. 이 회사의 일이 너무 잘 맞아. 뭐 그런 게 아닐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성민 대표님도 실제로 회사 약간 그 어느 회사였죠? 약간 조경 회사를 하다가 결국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 하다가 결국은 목수를 배우면서 이쪽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삶의 궤적,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와닿은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인상 깊었던 거는 성민철 대표님이 그때 만드신 백년도마 가문비나무로 만든 백년도마 그거를 보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랬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고민이 좀 있으셨는데 제가 한번 그때 딱 보고 이거 잘 하면은 나름의 어떤 되게 약간 저기 뭐 판매라든지 이런 걸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크라우드 펀딩 작업까지 해가지고 오픈을 했거든요. 지금 호응이 괜찮아요. 지금 막 그 바로 어제 오픈했는데 막 바로 지금 저희 1000% 찍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일단 좀 어떤 좋은 인상이 있죠. 저한테는 약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송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만나는 건데 이 사람과 단순히 만날 뿐만 아니라 잘 맞았을 때는 같이 약간 공동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거로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윤설님 마지막 윤설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같은 좀 순수 예술 쪽 내지는 그림 그리는 사람 아티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되게 고민 아티스트로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에서 통하는 면도 있었고 또 이제 지금 또 그걸 통해서 지금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되게 약간 알차게 시즌 3에서 알차게 지금 약간 가져가지 않았나. 그날 제가 갔으면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아티스트들을 좀 자기 걸 하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잘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때 우리 작업실도 다 보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을 제가 만났으면 그분이 제작하는 과정 전반을 이제
뭐 다큐멘터리 됐든 짧은 이렇게 담담하게 좀 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어요. 아 너무 아쉽다. 네, 그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이게 되게 좀 재밌는 네네. 게 그 저희 같이 내돈내번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잖아요. 맞아요. 개인들이고 물론 이제 각 회사의 대표분도 계시긴 하는데 보통은 혼자 시작하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자유로운 어떤 되게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같이 만들거나 뭔가 도모하면서 이런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인연 이어가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동지들이 많이 있냐 없냐가 나중에는 한 시간이 지나면 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 세 명도 네. 이 어떻게 말하면 지금 소스의 시즌 3 내돈내번이라고 하는 걸 해본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저희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동료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